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네.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EU 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네. 지구가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라고 합니다. 2023년이요? 네. 그런데 과연 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총선도 열리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지구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최근에 많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의 네. 행동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올 새해부터 고민이 아주 많은 저스틴쌤의 사연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항상 고민하죠, 저는. 네, 그러면 저희 먼저 댓글 소개 드릴게요. 기노우님이 팟빵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열리는 회의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로비를 하고 결국 모순되고 구멍 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캅28이 지난해에 열렸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고요. 또 네. 휴 윌리엄스님께서 유튜브에서 네. 기업을 믿다간 인류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이끌어 변화시키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업들을 교육시키고 이끌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 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오늘은 저희가 그린피스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린피스에서 이뤄진 대규모 공모전 프로젝트 해커톤이 네. 크리스마스 이틀 뒤에 열렸는데요. 네네. 이 공모전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주시죠, 저스틴 쌤. 네네네. 해커톤 이 얘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린피스가 이제 기후정책, 기후청년정책 해커톤이라는 걸 개최를 했고, 쉽게 생각하면 정책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커톤이라는 게 해킹 아시잖아요? 네. 이 해킹이랑 마라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처럼 한정된 시간 네. 그리고 장소에서 이제 개발자들, 디자이너들,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기간 내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게 사실 이제 해커톤의 시작인데 지금은 많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와 같은 이제 단체들, 대학교 이런 데서 멘토들 그리고 학생들 아니면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 멘토들이 그것을 또 백업도 해주고 또 멘토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쓸만한 정책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번 해커톤을 하면서 진짜 청년들의 좀 피부로 와닿는 네. 그런 시각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 저희들이 또 멘토로 섭외를 해서 그분들과 매칭을 잘하면서 좀 좋은 정책들이 저는 이번 해커톤 행사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다고 하셔서 저희도 좀 궁금한데요. 이 공모전에 좀 그린피스의 기획 의도와 또 공모전의 내용,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공모전을 내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내용과 목표 문의를 주셨는데 네. 사실 결국 좀 짧게 얘기를 하면 네. 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가슴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결국 갈수록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고 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지구의 평균 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피해자는 지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아동들이 더욱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5도에서 뭐 2도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피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1.5도 정도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2도 정도 그렇게 이제 높아지는 경우에는 폭염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인구가 4억 명 정도 더 많아진다. 네, 4억 명이요. 그런 것은 사실은 뭐 유엔 산하의 이제 IPCC라는 이제 기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온 그런 보고인데 네. 결국 이렇게 앞으로 이제 청년들은 기후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기후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많은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 특히 기성 정치권이 예방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 현재 부족하다. 그런 네.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전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강이 있어요. 한강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배포를 해. 네. 그러면 한 1톤 정도 처음에 나왔어. 그러면 정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서면 더 이상 정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이제 탄소를 우리가 쓰레기나 그런 독극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탄소가 배출되면 괜찮지만 더 이상 배출되면 안 돼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탄소 예산의 개념인 거죠. 예산을 우리가 지켜 써야 되듯이 그 배출 그렇죠. 한도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45억 톤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한 해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뭐 6억 톤, 7억 톤 이렇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그보다 더 작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45억 톤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1억 톤을 쓰게 되어 있어요. 41억 예, 톤이요. 그게 기후위기를 대응을 하겠다는 정책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기후위기 우리 대응을 하겠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겠어. 그 정책을 뜯어보면 41억 톤 배출하면 결국 청년들은 4억 톤이라는 그 탄소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나 불공평한 상황이잖아요. 기후위기 피해도 더 당해. 네.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은 말도 안 되게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를 청년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제안을 하고 정치권에 요구를 한다면 더욱더 많은 이제 변화를 이끌고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네, 22대 총선이 또 올해 4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선을 위해서 또 청년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라는 의도로 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을 우리 청년이 직접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또 많은 참석자들이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참석하신 우리 참가자분 한 분과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네. 이때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말고사 네. 기간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마감까지 정말 신청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마조마하셨겠네요.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20개 팀이 참가를 했고 오. 그런데 그 20개 팀에 참여를 했던 내용들 모두가 너무 좋았어요. 딱 예. 마음에 드셨군요. 예.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던 게 그 20개 팀 가운데 10개 팀을 추려서 그분들이 본선을 치렀어야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그럼 10분을 선정을 할지 그것도 고민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럼 10분 중에 누구를 최우수상으로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를 우수상으로 드려야 할지 네. 이것도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옆에서 네. 많이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저는 특히 또 여기서 기억에 남았던 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의 이제 이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주거. 네. 이런 문제가 있죠. 네.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 네. 또는 살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제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청약을 몇 번 해봤는데
계속 네. 떨어졌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예. 근데 되기가 어렵죠. 예, 정말 이게 요즘은 또 예, 뭐 예. 아기가 없으면 거의 음. 안 된다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청약 통장과 친환경 활동을 연계한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예, 정말 사람들이 이 청약이라는데 진짜 사실은 관심이 많은데 음.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못했지? 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서울대병원과 저희 집까지 좀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네. 병원에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네. 그 길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음. 가는 길에. 네. 근데 그 자전거 도로는 전용 도로가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 이제 자전거 우선 도로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차를 운전을 하면서 물론 전 전기차를 몰지만 운전을 하면서 또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전용 도로가 아닌 이 선택적인 도로였을 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네. 이 버스 같은 경우 버스 전용 차로는 보면 음.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뭐죠? 버스에서 이제 에, 카메라 에. 같은 걸 찍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거 제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도 눈에 띄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전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 집에서 저희 회사까지 버스 타면 30분이고 자전거 타면 15분이거든요. 근데 도로가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위험해가지고 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음, 버스나 뭐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저스틴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신선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가 또 그 해커톤에서 수상하신 뭐 두 팀의 대표자들을 팟캐스트에 섭외를 했는데요.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환친자들 팀의 유채림 씨 그리고 달리 보면 달리게 된다 팀의 강다현 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청년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데요.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팀 소개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리 보면 달리게 된다 팀의 강다연이고 저희 팀의 이은호님과 같이 이 해커톤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희 팀은 청년 기후 긴급 행동 김공룡과 친구들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여러 좀 재밌는 활동을 좀 좋아하는데 이거 해커톤 딱 발견하고 해보자 하고 평소 관심 있던 자전거로 정책을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학생 6명으로 이루어진 환친자들 팀의 유채림입니다. 여기서 환친자들은 환경 친화의 진심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환경에 미친 자들인 줄 알았죠. 삐삐 네. 원래는 환경에 미친 자들로 하려다가 순화시켜서 네. 네, 만든 이름이고 저희는 이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에 적극적인 팀원 한 명이 있어서 그 팀원이 주도를 해서 같은 과 동기 중 기후나 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팀원을 모집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뜻이 맞는 이렇게 네네. 친구들끼리 함께 한다니 엄청 대학교에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번 해커톤에 어떻게 해서 참가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본인 기준에 참가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 팀원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하셨을 텐데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때 그래도 나도 그래 같이 하겠다고 뭐 동의를 하거나 뭐 이랬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좀 개인적인 좀 배경이 네. 조금 더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동기는 사실 자전거 저희 내놓은 정책이 저희가 프로젝트로 작년에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저희는 그때 방식은 정책이나 법의 방식보다는 약간 재밌는 시민 액티비티로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고 아쉽게도 저희가 이게 약간 예산 같은 걸 좀 못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린피스 해커톤의 좀 특이점이 이거를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총선의 정책으로 법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음. 돼주신다 하셔가지고 그럼 이거를 한번 법적으로 우리가 더 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먼저 좀 사람들을 구하러 다녔고요. 그 종현이 나도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사실은 네 아이디어가 이미 좀 만들어져 있었고 이거 법적으로 어떤 걸 좀 만들까 이렇게 덧붙여서 네 재밌게 했습니다. 한친자들이죠. 네, 저희 팀원 대부분이 환경 관련 대외 활동이나 연구실에는 참여를 했지만 공모전 참여를 한 팀원은 없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가 해온 환경 활동 말고도 다른 성과를 내보고 싶어서 해커톤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대학생 때 너무 바쁘고 그래서 뭔가 그런 대외 활동 해볼 용기가 별로 없었는데 뭘로 바쁘셨나요? 그냥 뭐 아르바이트도 뭐 했었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는 뭔가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핑계죠. 네. 좀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만큼 또 요즘에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또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를 우리도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걸 또 직접 겪거나 아니면 뭐 본 사례가 있는지 우리 청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에피소드는 제가 지금 이제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이제 뭐 한 2월 말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는 그 벽에 뭐 약간 그 방한용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게 붙여져 있는데 그게 이미 좀 낡아가지고 이제 걷어내고 벽지를 새로 깔았어요. 근데 여름이 돼서 그해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제 너무 습한데 이제 점점 그 곰팡이가 번지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이 집이 또 제대로 한기가 이제 막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곰팡이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뭐 너무 날씨가 추워지는 게 많이 많아지고 또 날이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것들 통해 가지고 주거 컨디션 자체가 너무 안 좋구나를 일단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저한테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2029년에 호주에서 이제 불이 많이 났었을 때 그때 그 동물 사진들 보고 저는 많이 좀 슬프고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제가 옛날에 커피숍을 했었거든요. 정말요? 처음한 사실인데요, 이거는? 그런가요? 네. 울산에서 커피숍을 했는데 그게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태풍 차바라는 게 왔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가 1층에 있었는데 그 좀 높은 지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막 그때 차바가 오면서 뭐 물이 불어나고 그러면 가게에 다 들어왔어요, 물이. 그래서 한 달 정도 못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말리기도 했는데 그 냄새 있잖아요. 곰팡이 냄새. 그래서 다시 영업은 복귀하셨나요? 복귀는 했는데 네. 그렇게 복귀를 하고 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 전에 하는 만큼. 또 이렇게 그만큼 마음도 이렇게 안 따라주고 그렇죠. 마음도 안 따라주고 그 오랫동안 그만두니까 사람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안 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이런 게 정말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큰 힘듦일 것 같아요. 또 어떤 걸 겪으셨나요? 네, 저는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네,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서 스노클링을 했었는데 알록달록 해야 되는 산호가 수온 증가로 이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말요? 산호들이 다 하얗게 변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셨어요? 네, 저 최근에는 코타키나발루를 갔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가다간 지구가 오래 못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 2010 몇 년도, 2014, 5년도에 저는 이제 사이판 갔을 때만 해도 그 정도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걸 직접 겪으시니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또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해주신 우리 청년 정책을 듣기 전에 주거와 또 생계에 관한 이런 정책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떤지, 네, 현 정부의 주거와 생계를 위한
일자리 정책 또 이런 것들이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네. 저는 지금 정부의 좀 주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친환경 또는 친청년 정책인지 좀 이런 데 좀 회의가 솔직히 많이 들어요. 아, 예. 그렇죠. 혹시 다경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혹시 다경쌤이 만약에 다경쌤의 월급을 가지고 네. 계속 이제 한 푼도 안 써. 네. 한 푼도 안 써. 그렇게 모으면 그것부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네. 얼마 만에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음, 돈을 모아 음, 음, 지내면 언제쯤 집을 살 수 음, 있을까? 음, 라고 했을 때 저는 음. 이제 50살 이후를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고 네. 실제로 이제 14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아, 역시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네요. 이게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보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뭐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뭐 지금도 한 5% 6% 되고 맞아요. 이게 집을 사는 게 너무나 좀 힘들어지는 네. 좀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청년 가구들 대부분 보면 임차에 그러니까 뭐 전세나 임대 네네. 이런 데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어쨌든 이분들이 나중에 청년들이 집을 사든지 안 사든지 그거는 이제 미래에 가서 판단을 할 건데 그 사기 전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나 걸리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서 살 것인가? 사실 그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질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다혜님께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원룸에서 살면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원룸에서 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정책도 저는 이제 녹색 정책과 그리고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스틴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어떻게 해서 영끌을 해서 영끌, 예. 네 진짜 한참 오르고 있을 때 음. 이게 더 오를 거다 해서 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높은 이자를 매달 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친구를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데 예, 그런 예. 사례도 있고 음, 또 지금 대신 음. 이제 뭐 전세로 살고 있는데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서 살고 계셨던 우리 저 정다운 쌤도 계셨었고 조금. 아, 예. 네,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와, 정다운 쌤,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사를 어떻게 가신다고는 예, 하시는데 예. 그러면 혹시 이번에 우리 해커톤 수상자 분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뭔가 이런 심각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게 있었나요? 사실 그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뭔가 이제 뾰족한 대책 그럼 뒤에도 저는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해커톤에서 네. 뭔가 이제 해법 이런 것들 실마리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 하나 중을 보면 이 정부가 이제 좀 노후된 주택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에게 값싸게 임대하자. 그린 예. 리모델링이 뭔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아까 다현님께서도 설명하셨던 원룸에 살고 그런데 그 원룸 보면 이제 아까 뭐 이끼라든지 뭐 그런 곰팡이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저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네. 이런 좀 노후화된 그런 주택들을 보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맞아요. 이게 단열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로 에너지 주택은 보통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유리가 이중 유리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삼중 유리예요. 강화됐네요. 예, 그리고 벽면도 엄청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굳이 이제 보일러 같은 걸 많이 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 자체를 우리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폭염이라든가 추위로부터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집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린 리모델링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만약에 주택에 뭔가 단열재가 부족하거나 벽면이 이제 부족하거나 아니면 유리창이 너무나 좀 얇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해주면서 결국 그 오. 건물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음. 결국은 기존의 신축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당연히 탄소 배출이 적겠죠. 지금의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시멘트거든요. 아, 근데 이 시멘트는 뭐 전력을 생산하는 거는 석탄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되지만 네. 아직 뚜렷한 해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 아. 이 그린 리모델링을 노후된 주택을 정부가 이제 사들여 가지고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오. 또 이런 집들을 네. 아까 여기 오늘 나오신 환친자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처럼 이제 청년들이 주택 청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택 청약을 해서 그걸로 또 이제 공공임대 이거를 이제 당선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주택 청약을 했을 때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뭐 우선 제공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믹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고 만약에 이걸 꼭 신축을 지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뒤에 얘기하지만 달리 보면 달리게 된다인가요? 예, 달달한 팀에서 제안을 하셨던 도시계획을 설계를 할 때 우리 집이 뭔가 자전거로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도시 활동을 다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만들고 거기에다 신축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커먼즈라고 해서 네. 공공시설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LH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브랜드 때문에 뭐 그렇다 요즘에. 이런 게 사실 이제 그런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런 뭔가 이제 뭐 브랜드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공공임대주택인데 새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의 주민 편의를 위한 그 지역에 거기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뭔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가졌던 뭔가 네. 나쁜 이미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많은 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좀 정책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했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스틴 쌤이 이렇게 주거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우리 오늘 나와주신 유채림님과 강다현님의 그 정책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정책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궁금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